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하는 곳은 달라도 사내에서 벌어지는 상사나 선후배, 동료들과의 갈등과 불화는 만국 공통입니다. 갈등과 불화는 직장에서 가장 많은 짜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사직 이유 중 1위로 손꼽히기도 하죠. 우리의 감정과 신경을 긁거나 화를 내게 만드는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갈등과 불화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자신과 앞으로의 원활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리더이자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아나스타샤 펜라이트는 친구들과 직장 내 갈등과 불화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중에 동료들과 잘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5단계의 해결 방법을 실행에 옮긴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펜라이트가 권하는 1단계는 되감아 생각하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직장 내 문제 상황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을 일체 배제하고 본인이 한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흔한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죠. 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팀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아있던 팀원들이 그 팀원에게 쌓인 불만을 주고받던 중에 갑자기 그 팀원이 돌아온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하던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 쌓이지죠. 다혈질이면 그 자리에서 대판 싸움 났을 거고 소심한 사람이면 한동안 삐져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목할 건 그 팀원이 왜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갈등 상황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2단계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입니다. 2단계의 목표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겁니다. 혼자 상상력을 부풀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출근해보니까 상사가 안색이 좋지 않은 경우 있었을 겁니다. 분위기를 띄우려 이런저런 말을 건네도 영 반응이 시원찮으면 본인도 또 일에 집중하기 어렵죠. 신경이 온통 상사가 저기압인 이유를 상상하는 데 가 있으니까요. 집에서 아내와 싸웠나? 아니면 사모님한테 깨졌나? 주식이 떨어졌나? 아니면 애들 성적이 형편없나? 공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부서의 다른 사람들과 아마 여러분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 본격적으로 상사의 저기압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죠. 다 짐작이고 추리일 뿐이지만 그 중에는 그럴듯한 사실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저기압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공상 때문에 업무에 영향을 받고 상사의 눈치를 살핀 거죠.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3단계는 해결 단계로 터뜨리기와 진정하기입니다. 2단계의 목표는 화내는 시간을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사나 동료 때문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터뜨리고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필요한데요. 가장 좋은 대상은 여러분을 잘 알고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속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분노를 토해내야 합니다. 분노가 다 사라지면 긍정적인 기운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모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자고 기혼자라면 남편은 그다지 바람직한 이야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안을 받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해석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남편과는 직장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권합니다. 4단계는 직접 만나 말하기입니다. 요새 카톡을 비롯한 SNS의 이용 증가로 전화를 거는 빈도가 크게 줄었는데요. 문자나 카톡이 편할지는 몰라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어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거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과 어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보며 이야기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생각과 관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이죠. 상대를 배려하거나 미안한 감정을 먼저 표현한다면 의외로 쉽게 갈등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혹은 제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낸다면 받는 사람의 감정 상태나 관점에 따라서 비꼬거나 야유를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과 어조의 표현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불화나 갈등이 생긴 경우에는 문자나 카톡보다 전화보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대가 교체되면서 사내 문화도 바뀌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 결과 소통 스타일도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받아들이되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소통 방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5단계 행동은 인식하기와 보호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쯤에서 그만하죠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퇴직할 때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상사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사였지만 걱정 말라며 알아서 조치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일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더군요. 둘만 하는 일을 아예 작정하고 뒤집어 씌우니까 그 자리에서 반박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정말 참았습니다. 그때 선을 넘으면 잘못이 상사에게 있더라도 외적으로는 제가 가해자가 되니까요. 모질게 상처를 준 그날로부터 며칠 후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 먹으러 가자고 말을 걸더군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인간과 웃으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그 상사의 작전이자 도발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함정을 파고 계속 들어오라고 도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상사와 아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일 위주로 대했고 특집 잡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는 비상구로 탈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괴롭기만 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벗어나면 실망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기대에 맞춰서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 반응에 맞춰서 우리를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따금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멋있고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처럼 묘사하면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를 키우면 크게 후회할 가능성이 높죠. 원하는 것도 못 얻고 상처만 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옛말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죠. 패자의 하소연처럼 보여도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정의 구현을 한다고 똥을 만지면 결국 손에 묻습니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갈까요? 확실한 건 이러한 상황들이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상대적으로 자극과 도발을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경험을 쌓고 다양한 상황을 거치면 사소한 일들은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멀리 보십시오. 상대방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적절한 소통 방안을 찾으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면 차분하게 갈등과 불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